반갑습니다 여러분. 동동동동 동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처갓집에 좀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덴마크로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짐들을 대부분 여기 처갓집에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책들이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대학원생 때 대학원을 들어가게 해준 책들, 그리고 들어가서 좀 힘이 됐던 책들, 도움이 됐던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됐던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 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장이 사실 한 개 더 있었는데 정말 소장하고 싶은 책들, 그리고 도움이 됐던 책들, 핵심적인 그런 책들만 빼고 다 정리를 한 상태라서 이 책장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이 제가 그동안 대학원생 때 모았던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학위 논문, 제 학위 논문도 포함해서 그 학위 논문이 있는 그 곳이고, 사실 대학원 학위 논문은 그다지 크게 보관할 그건 없긴 한데, 제가 했던 연구들이 포함된 그 학위 논문이 있고 해서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줄 때 그 분들이 이 학위 논문을 저한테 줄 때 사인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격려를 한다거나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글귀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주기 때문에 뭐 버리지 않고 잘 모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 선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이 대학원 전공서적들, 그리고 뭐 평소에는 이거를 뭐 졸업 이후에는 보고 있질 않은데 뭐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요게 제가 2006년, 2015년까지 제가 대학원생 때 썼던 논문들을 좀 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본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그 포닥 때부터 썼던 논문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게끔, 그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 그리고 실험실에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있진 않지만 뭐 좀 도움이 됐던 책들, 나중에 또 언젠간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책들을 좀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대학원생 때 도움이 됐던 그런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세 파트인데, 제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들,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 실험실 생활하면서 실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도움이 됐던 책들, 이렇게 세 파트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대학교 때 갑자기 컴퓨터를 전공하다가 갑자기 물리학을 전공하게끔 만들어준 그 책이,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파인만의 QED 강의라는 책이고,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쓴 책인데, 정말 쉽게 물리학을 설명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물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물리가 이렇게 쉬운 거야? 라고 착각이 들게끔 만든 그 책이라서 그 물리학을 전공하게 됐고 좀 속았다? 이런, 지금 생각하면 속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책을 통해서 물리학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파인만이 쓴 책들, 파인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좀 모아서 좀 여러 가지 읽었어요. 그래서 파인만 씨의 농담도 잘하시네 라는 그 책을 좀 사서 읽었고, 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가 이제 파인만에 대한 일대기, 파인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하고 이제 교수가 되면서 했던 그 일화들,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이 엮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이렇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이 에피소드가, 이 리처드 파인만이 처음에 이제 대학원생일 때 세미나를 교수가 이제 시켜서 세미나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세미나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씩 오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헨리 노리스 러셀 교수, 폰 노이만 교수, 그리고 파울리 교수, 그리고 아인슈타인까지, 그냥 뭐 지나가다가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참석하고 싶다라고 교수가 얘기를 해서, 이런 교수님들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대학원 들어가서 세미나인데 파랗게 질렸다 이런, 어떻게 해낼지 몰라서 뭐 서류함을 들고 서류 봉투를 두고 덜덜 떨었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 뭐 천문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앞에 쫙 깔려 있는데, 발표를 하는 동시에 그 물리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명한 것들에 정신을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초연해진 상태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누가 방에 있는지 잊어버린 상태로 내 아이디어를 그냥 설명했다라고, 이제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실 뭐 발표를 하면 앞에 교수님이나 지도 교수님이나 뭐 다른 방의 교수님들이 있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 말을 잘 못하거든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도 잘 못하고, 이런, 더군다나 대학원 신입생인 상황에서, 물론 이 파인만은 워낙에 그때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와서 듣겠다고 했겠죠. 뭐 그런 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발표를 할 때 정말 온전히 그 연구에 집중을 해서 발표를 해서, 그런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했던 연구들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발표를 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있고, 뭐 물론 뭐 수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경험한 것들도 있고 해서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고, 그리고 6가지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이 책이 파인만이 일반 물리를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인데, 사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 책, 저쪽에 빨간 책이라고 그 풀 버전이 있어요. 풀 버전 3권짜리. 세 권짜리가 풀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대중이 읽기 쉬운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나온 책이라서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3권의 책은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과학자의 관찰 노트, 그리고 지루한 사람과 어리지 마라라는 책. 이 책이 이제 제가 실험할 때 물론 교수님이나 동료 그 선배들이 잘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찾아가야겠다 해서 찾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책은 이춘성 교수님, 외과 의사신데, 그래서 이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게 영국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대하는 그 태도,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연구하는 그런 거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많이 실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덤벙덤벙대고 막 꼼꼼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편도 아니었고, 그냥 사는 그런 상태여서 굉장히 정밀함을 요구하고 세심함을 요구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처음에 실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준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이런 책인데, 그 제임스 왓슨 그 DNA를 처음 발견해서 보고한 그 과학자인데 이 교수가 쓴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요거는 사실 대학원을 들어가는 초기 학생부터 높은 레벨의 그 교수님까지, 교수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한 책이라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법, 뭐 지적 영역을 넓히는 방법, 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 연구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최고의 과학자가 소개한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팀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놨는데, 이 팀을 야구팀처럼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하고 이 그 연구원의 그 생활하고 정말 공통점이 많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최고의 그 야구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하고 최고의 그 연구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하고 사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연구팀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들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한 책이어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끝까지 읽지를 못했는데 초반에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두고두고 많이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과학자의 관찰 노트라고 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거의 안 한 편이라서 이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뭐 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실험실 들어가니까 연구 노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연구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나 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하는 거를 보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이 책은 이제 생물들에 관한 그 연구자들의 노트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연구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연구 노트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연구 노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어서 제가 실험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부에는 뜻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막막한 게 있었는데, 학문에 대한 책 이런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다가 이 세 책을 찾게 됐는데, 제가 이제 즐거움 3종 세트라고 해서 몰입의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요 세 책을 많이 봤었어요. 뭐 다 다른 저자들의 책인데 즐거움 3종 세트, 학문, 몰입, 공부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면 그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서울대 정혜익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도 이제 물리학과세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특히 이제 이렇게 감명이 깊었던 거는 공부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공부꾼은 곧 학문 도둑이다. 학문 도둑, 그러니까 지식을 훔치는 사람. 그래서 전 우주의 학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학문의 정수들만 다 골라서 훔쳐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 보물 창고에 어떻게 진입하느냐, 요게 문제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열쇠들이 있을 테고, 그 열쇠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얻고 더 나아가서 마스터키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것을 따기 위해서 이 마스터키를 갖고 이 문들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그 지성, 그 교수님의 그런 노하우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책이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학문의 즐거움, 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그 일본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학문이라는 게 뭔가 창조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뭔가 남들이 안 한 것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보고하고 발표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주어진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은, 몰입은 뭐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죠. 몰입을 많이 해야, 몰입을 잘하고 몰입의 상태로 가야 뭔가 창의적이고 새롭고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온다라는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몰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한 책이라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실제로 뭐 이런 다이어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이 과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 실력이 높을수록 이 몰입 그 공간으로, 몰입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몰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이클이 작겠지만 이게 좀 실력이 늘고 과제 수준이 늘면서 점점 이 원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 그 실력을 높이고 과제 수준을 높이는 그런 좀 일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즐거움 3종 세트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좀 알아가면서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책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긴 했지만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은 또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 생활의 그 과정이 아닌가. 남들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거든요. 나한테 맞는,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하고 시도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좀 찾아가는 과정, 그 중에서 뭐 한 가지씩 내가 그거를 습득하고 그걸 써먹으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읽지를 않으면 사실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알아야 뭘 뭐 내 방법을 고치든 뭘 고치든 할 테니까. 근데 이런 걸 읽지 않으면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대학원 생활 때 도움이 됐던 그런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책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책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도 영상을 좀 꾸준히 만들도록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tomba.